이모가 알려주는 바디 시술 꿀팁, 바디라인 평생 후회 없는 시술을 원하신다면 제 조언, 잔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일단 제가 추구하는 바디라인 컨셉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그걸 제시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넣을 곳은 넣고 뺄 곳은 빼자. 매끄러운 바디라인을 만들자. 다 알고 있던 컨셉 아니야? 누가 그걸 몰라? 하지만 제시라인은 기존에 추구하던 라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들에 넣거나 혹은 빼서 만드는 바디라인 컨셉을 살펴봅시다. 지방흡입 병원에서는 최대한 지방을 제거하는 게 미덕이죠. 저희 병원은 초창기 15년 전에 지방흡입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출발했었어요. 당시 지방흡입의 선구자셨던 대표 원장님께서는 다른 병원에서도 지방흡입 술기를 배우러 오셨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셨고요. 저는 덕분에 많은 지방흡입 케이스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저도 지방흡입 수술을 집도했으며 저도 허벅지 지방흡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 여러 시술을 경험해본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만약 내 딸이, 내 조카가 지방흡입을 한다면 손바닥만한 면적의 흡입까지만 허용하겠다. 아랫뱃살, 승마살, 옆구리살, 여기만요. 넓은 면적 흡입은 수술이 아주 잘 되어도 10년 후엔 보기 싫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왜냐면 제가 경험자니까요. 옷만 이쁘게 입겠다, 벗은 몸은 신경 쓰지 않겠다면 전체 지방흡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바디 지방 이식은 넣고 빼고가 같이 이루어지니까 이보다 더 이상적인 게 있을까 싶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뺄 때 빼고 넣을 때 넣고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허벅지 지방이 크기도 고르고 생착이 잘 되어서 좋은 지방 이식 재료가 되는데요. 엉덩이나 가슴에 지방 이식을 하는 것은 얼굴 지방 이식과 다르게 아주 대용량의 지방이 필요합니다. 허벅지에서 아주 그냥 싹싹 다 긁어 모아서 지방을 모으고 여기서도 모자라니까 복부나 옆구리에서도 채취를 하죠. 심하면 팔에서도 채취를 해요. 이렇게 모아서 대용량으로 지방 이식을 하면 생착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 딸이나 조카가 바디 지방 이식을 한다라고 하면 지방이 생착이 안 되더라도 지방 흡입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수술을 한번 고려해 보라고 할 것입니다. 추천은 안 할 거예요. 고려만 해보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넓은 면적의 지방 흡입 자체를 비추하기 때문입니다. 바디필러나 보형물 삽입으로 가슴이나 골반을 크게 키우는 건 어떤가요? 킴 카다시안이나 카디비처럼 저 엉덩이에 깔리면 질식해서 죽겠다 생각할 정도로 큰 엉덩이를 원하는 분도 있겠죠. 가슴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현실에서 있을 법한 볼륨을 키우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딱 봤을 때 어색함이 없게,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안 들게요. 내 거라고 우길 수 있는 촉감과 모양, 비율이 저는 좋더라고요. 간혹 저희 병원에서 바디필러 많이 해달라고 볼륨을 왕창 키워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해주긴 해주되 제가 해줬단 말을 아무 데서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건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요. 제가 제시하는 바디라인은 몸에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부작용의 우려가 없는 선에서 최선의 변화입니다. 호리호리한 몸이든 통통하거나 근육이 발달된 몸이든 그 나름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본인이 타고난 체형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체형의 조건 안에서 있을 법한 최상의 바디라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에게 최적화된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완전히 달라진다 말고요. 훨씬 더 예뻐진단 말이에요. 제가 제시하는 라인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타고난 근육형 하체 비만인데 다리를 젓가락처럼 만들어서 소녀시대 언니들처럼 스키니진을 이쁘게 입고 싶다 라는 분이 계신다고 칩시다. 그러면 허벅지 지방흡입을 해서 지방을 쫙쫙 빼내고 허벅지랑 종아리 보톡스를 놔서 근육을 쫙쫙 뺄 것이냐? 어차피 안 됩니다. 제시 라인은 이렇게 제시하겠습니다. 목표를 바꾸자. 소녀시대 언니들 다리 말고 비욘세 언니처럼 육감적인 라인을 목표로 하자. 대신 허리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 2kg만 빼고 크림빵처럼 튀어나온 아랫배, 뒷구리, 그리고 허벅지 승마살에 있는 지방을 살짝 없애버리자. 골반은 힙딥과 엉덩이 위쪽 바깥쪽에 필러를 넣어서 매끈한 엉덩이 골반 라인을 만들자. 뒤에서 보면 엉덩이가 동그랗게 보이게요. 그리고 근육 잘 생기잖아요. 힙업 운동해서 엉덩이 조금만 키워보자. 두 번째 사례, 어깨가 넓은데 가디건이 잘 어울리는 여리여리한 스타일로 변하고 싶다. 이것도 어차피 안 됩니다. 제시 라인에서는 이렇게 제시하겠습니다. 팔뚝살, 겨드랑이살, 부유방살을 정리해서 어깨에서 팔로 이어진 라인을 슬림하게 한다. 그리고 이 말려있는 어깨, 솟아있는 승모근은 스트레칭과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교정을 하고 어깨에서 팔이 둥글지 않게 직각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죠.
어깨 골격이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윗가슴이 말라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뼈가슴은 윗가슴 필러를 통해서 살짝 채웁니다. 이후에 목이 답답해 보이지 않는 옷, 목선이 패여 있는 옷을 입어서 어깨가 넓어 보이지 않게 스타일링을 할 거예요. 세 번째 사례, 왕년에 한 몸매 하셨던 50대 여성분이 다이어트를 해도 살도 안 빠지고 몸매가 이쁘지가 않다며 찾아오셨다면요. 가슴은 축 늘어지고 브래지어 컵에 윗가슴이 텅 빈 채로 잡아있고 복부는 흐늘흐늘 늘어지고 아랫배는 크림빵처럼 절대 줄지가 않아요. 30대까지만 해도 없던 힙딥이 나이 들수록 심해져 H라인 스커트는 입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게다가 허벅지 가운데는 왜 계속 패이는지 어린 친구들 쭉 고든 허벅지를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체중 관리 잘 하시고 스타일링으로 본인의 단점을 잘 가리고 다니시니 남들은 예쁘다 하는데 컴플렉스 가리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거죠. 남에게 보여주려고가 아니라 내가 신경 쓰는 게 싫은 거잖아요. 일단 가슴은 탱탱 주사로 처진 가슴을 탱탱한 가슴으로 한 번에 시술하고요. 복부는 바디실과 인모드, 슈링크 같은 리프팅 장비로 탄력을 붙일 거예요. 힙딥과 허벅지는 가운데 필러를 살짝 채워서 굴곡 없이 매끈한 라인을 만들 겁니다. 또한 집에서 TV를 볼 때 소파에서 앉기 서기를 반복하는 운동으로 무릎에 부담 없는 스쿼트를 시켜서 생활 속에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더 만들어 볼 거예요. 타고난 내 몸의 라인을 어느 정도 허용해 줍시다. 나에게 최적화된 아름다움. 그게 제가 제시하는 제시라인입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 비율을 조정하고 선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시라인의 목표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마른 닥터김이었습니다.